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양자 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것도 자꾸 외우니까 이제 알게 되어서요.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예,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정훈입니다. 먼저 사진하고 영상 좀 같이 볼까요? 이 좀 중지시켜 주세요. 나와야지. 예, 7분에서 예. 다시 시작합니다. 예,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 자녀가 지난 주말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국감 기간 중에 이렇게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거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지금 화환을 보면 알겠지만 피감기관과 그리고 과방위 관련 기관들, 기업들 다 저렇게 화환을 보냈어요. 야, 영상도 좀 틀어주세요. 예, 저희가 얼굴은 가렸는데 저렇게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관련 피감기관들하고 물론 저 중에는 지인들도 있겠지만 언론사 간부들도 상당수가 결혼식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감기관의 온라인 청첩장이 돌면서 그 안에 신용카드 계좌 결제까지 올라오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샀고 물론 나중에 이건 없어졌습니다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 이렇게 문구를 박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죠. 근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국감 기간 중에 있었던 결혼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실은 이 견제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이다 보니까 언론들도 이걸 보도를 하지 않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이 결혼식이 내가 국회의 여왕이다. 최민희 위원장의 선포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저런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나왔을 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결혼식을 강행했다는 것은 정말 낯이 두껍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이번 국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으면서 국민들 앞에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저 뭔가 답을 해야 되겠죠. 예, 우선은 시상 발언하겠습니다. 우선은 박정훈 의원의 사려 깊고 꼼꼼한 지적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이건 뭔가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이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식 앞두고 우리 딸로부터 2개의 당부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우선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광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는 요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딸의 결혼식을 주진희 의원으로 인해서 각인됐습니다. 같이 살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저런 일이 발생해서 꼭 좀 참석하고 그다음에 전화가 와서
좀 끝까지 있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좀 그런데 제발 전날 머리 감고 말려갖고 와달라였습니다. 저는 제 딸을 살피지 못해도 제 딸은 제 일정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바로 전날 광주 현장 시찰을 가고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평소처럼 부시시하게 나타날까 봐 매우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혹시 여러분이 박정원 의원님이 저의 질의 내용을 보신다면 사실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양자 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것도 자꾸 외우니까 이제 알게 되어서요.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정원 의원님께 제가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얘기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딸이 제가 자식 둘인데 둘 다 결혼을 해서 화환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의원님. 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시죠. 잠깐 세워주시고 전준형 노조위원 본부장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YTN 지부장. 예. 예, 아까 뭐 우리 박정원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 그 혼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답변을 들어보니 또 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긴 속내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공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피감 기관이 전전긍긍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 YTN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질문이 어떤 부분을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기간에 혼사를 국회에서 가진 거 말이죠.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 YTN에서 보도한 적이 없죠? 저는 말이죠. 이걸 어떤 부분에 이걸 맞추냐면 자 이게 방송 언론의 공정성에 좀 비춰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요 예를 들어서 저나 최형두 혹은 신성범 위원이나 이런 일을 가졌다면 YTN 언론 노조가 지금 뭐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데 도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적절한 뭐 혼사라고 행사라고. 그런데 지금 YTN에서 단신 하나 쓴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지난 4월 30일 청문회 과정에 대한 아닙니다. 이거 답변이 며칠 전 최민희 위원장 혼사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니 그 언론 노조에서는 성명이라도 하나 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저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가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니 그거를 몰랐다는 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언론이 보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YTN이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게 적절하게 공정하게 한 겁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취재진과 제작진의 자율성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재진과 제작진이 판단한 거를 그 YTN 노조 언론 노조에서 계속 성명 내잖아요. 아니 공정방송하라고. 아니 제가 보기엔 이거요. 나나 박정원 의원이 이런 행사를 가졌으면 MBC는 20곡 잘 거예요. YTN은 한 10곡씩 막 24시간 돌리고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언론 노조 본부장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정파적으로 판단해서 정파적으로 보도하는 거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민희 위원장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취재진과 제작진이 취재와 기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시도를 했을 거고 취재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나 보도국장이나 책임자가 부당하게 그것을 억압을 하거나 기사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당연히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진이나 제작진이 그 어떠한 발제가 나왔고 취재진-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보도가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너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가정하에 그런 공격을 하시는 거는 잠깐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언론 노조원이 발제하지 않으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발제하지 않으면 이 기사가 보도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자, 반상권 직무대리 나오셨죠? 예. PPT 하나 보시죠. 제가 지금 저 언론 노조 본부장한테 물어본 거는 우리 그 지난번에 이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또 방미통일법이 통과되고 얼마나 우리 방송이 편향적으로 장악됐느냐를 제가 단적으로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개인의 행사에 대해서 사적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음을 밝히고요. 지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환을 받지 말아라 라고 저희 딸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피감기관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은 근거나 자료 없이 질문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질문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비서관과 저희 보좌관들은 그 자료 파느라고 거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요? 만약에 피감기관에서 거액의 돈을 줬다면 제가 질문을 못할까 봐 저를 염려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또 피감기관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그 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서관들이 너무 계속하니까 자료를 줬습니다. 북힘 쪽 보좌진들 결혼식 과방이 보좌진입니다. 그리고 귀당의 의원이 지역구에서 결혼식 한 거. 그게 더 큰일 아닙니까 사실? 그런 자료 다 주고 저에게 그걸 얘기하랍니다. 과거에 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 자료 다 해놨더군요. 속상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님 의도가 뻔하잖아요. 네, 의도가 저렇게 하는 거 그냥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자료 쓰지 않겠습니다. 네,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국회에서의 결혼식 날짜는 이미 지정이 안 됩니다. 그건 거의 클릭화 추첨에 가까운 경쟁 관계를 거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박정원 의원이 악유하는 것도 우리들 모두가 처신을 잘하라는 뜻이라고 알아듣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자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마약이라도 비공개적으로 처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하세요. 여기 아니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좀 아니요, 이게 신성 발언할 일 아니고요. 방위통위가 엉터리 답변을 했거든요. 아니 그거 질의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이건 신상 발언이 아니고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관 처장님. 네. 자, 그 PPT 아까 띄워주시죠.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본사에서 이 방미통이 과하는 갔어요. 이거 이름은 빼고 갔는데 이거 요청 받고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보낸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갔다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전에도 관련되는 자, 제가 그런 아까 경우에는 보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민희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내달라 했는데 또 어제 지난번 회의에서의 그 해명은 아니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소송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맞다면 말이죠. 이거는 이 앞에서는 해명은 저 뭐 눈물을 흘리시면서 양자역학 공부하신다고 그러면서 하고는 이 뒤로는 의원실에서 이거 엉뚱한 짓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아니 이러면 국회의원실이 아니고 캄보디아 무슨 피싱 조직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의원실에서 연락 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그 뭐 연락이 왔건 안 왔건 저희는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통신사에서 각 통신사들이 얼마 축의금을 낼 건가 전전긍긍하면서 논의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의원실에서 연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거는 확인해 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번 질의 때 제가 YTN 그 취재물, YTN 기자 신분으로 취재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취재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판례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뭐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뭐 물타기를 하느라고 또 뭐 의뢰이 그랬지만 방미통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맞아요? 그 당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고 저희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좀 그 자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그 김장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판례는 아니었고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하고 보낸 것이 아니어서 김장겸 위원님께도 죄송스럽고 그러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좀더 마시고 그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입맛에 맞게 지금 무슨 뭐 방미통위가 뭐 최민희 위원장 어디 개인 하청 기관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엉터리 자료를 내 가지고 판례도 엉터리 아니에요. 그거는 저 안기부의 자료를 가지고 빼돌린 표현이야 뭐 하지만 보도한 기자에 대한 판례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거 어떻게 같아요? 아니 아무리 보복이 겁나고 그래도 그렇게 입맛에 맞는 자료를 뚝딱 엉터리로 해서 야당 의원 저 질의에 물타기나 하고 이러면 과방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 자료 제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뭐 어디 기업의 오너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슨 개인 로펌도 아니잖아요. 아니 필요하면 위원장 의원실에서 뭐 판례를 찾든지 해야지. 아니 야당 의원이 질의하니까 이거 좀 물타기 해야 되겠다. 저 자료 좀 가져와. 그 입맛에 맞는 아니 무슨 뭐 어디 그 적절한 그 무슨 법률 전문가 있습니까? 방미통위에?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 자료 제출할 때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로 말이죠. 이나 맞추려고 그러고. 이거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은요, YTN이 취재한 취재물, 이것을 기자가 국회에 기자가 한 건 아니라도 그 취재물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됐을 때 이 취재물이 YTN 소유라 그것이 탈취된 것이다 혹은 절도이다
이런 가치와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것을 국회에서 공익적으로 폭로한 것,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김건희가 보복해야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폭로했을 때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냐의 충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물이 YTN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취재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누구든 이거는 꼭 보도돼야 되는데 보도가 안 되므로 김건희가 언론사에 복수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녹취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서 틀어졌을 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냐 이 가치 충돌이었고요. 판례는 대체로 후자가 더 많았다. 예, 저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정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취재물이 그 취재물이 YTN 소속이 아니냐? 소속입니다. 예.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관 처장. 예, 아까 의례적으로 화환을 보냈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방통위에서는 어떻게 해서 최민희 위원장 혼사를 알게 된 거고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된 건지 알 수 있죠? 알아요? 설명 좀 부탁해요. 아니 저 직원만 나오고 저는 저 직원. 다른 직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니 화환을 보내려면 예. 그게 방통위 예산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개인 돈으로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한에 풍문으로 들었어 이렇게 합니까? 연락을 안 했는데 방통위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상식적입니까? 아니 저희 최민희 위원장님 되게 결혼식이 있다는 거는 뭐 모든 사람 이쪽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다 알고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저 확인 절차라도 거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의원실에 그냥 뭐 풍문으로 들었어 해서 기한을 해서 국가 예산을 해서 보낸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그 담당 들은 직원을 아는데 내 차마 못 밝히는 게 아니 또 뭐 보복 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또 해서 또 뭐 쓰러지고 또 이런 불상사가 날까 싶어서 제가 차마 말을 못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뭐 이진숙 위원장은 전혀 모르는데 이진숙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을 타내고 하는데 그게 무슨 뭐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보고가 된 아니 공무원 생활 몇 년 했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풍문으로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됐습니다. 네. 자 박장범 사장님. 네. 자 지난번에 8월 15일 날 그 KBS 편성표 일부 좀 보여주시죠. 27번. 네. 내가 지난번에 저 사장님 나오셨을 때 내가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에 맞춰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취임식을 했음에도 또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써가면서 셀프 대관식 쇼를 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이 석연찮은 게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 1TV 지상파 생중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2TV로 넘어가서 공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KBS는 7월 22일 보도시사본부에서 생중계 편성 요청을 받았고 8월 8일 날 1TV에서 국민 임명식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랬는데 저쪽 대통령실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원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공문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는 보통 협조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사안에 따라서 협조 공문이 올 수도 있고 뭐 전화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8월 8일 날 편성됐는데 갑자기 이틀 전 8월 13일 날 ETV 축하 공연까지 지상파 생중계를 편성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는데 이거 저 협조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전화 받았죠? 제대로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통상 대통령실이랑 수시로 이 연락을 주고 누가 받았습니까? 하는데요. 누가 받았어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제가 이때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받았는지 밑에 본부장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 편성 담당 본부장 나오셨어요? 예. 좀 앞으로 나와 보시죠. 잠깐 멈춰 주시고. 이거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통령실에서 협조 요청이라는 이름의 압력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전화 받았습니까? 전화 받은 적 없고요. 편성 자체는 그 임명식 과정이 저희가 KBS가 키가 돼서 중계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방송 편성을 하고요. 방송 편성이 변경된 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채널이 그 다음에 뉴스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ETV로 다시 편성하는 거는 제작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아니 그게 처음에는 축하 공연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처음 편성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사항이라는 게 예, 전화 받은 게 없단 말씀이에요? 예, 저는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전화 받은 게 없다고 해서 전화를 안 했다라는 보장은 안 되잖아요. 저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들어가세요. 예, 예. 박장범 사장님, 제가 네. 알기로는 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야기 들은 바 없습니까? 사장한테 보고 휴가라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통상 이제 정부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협조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압박 아닙니까? 아니 그게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방송법 위반으로 또 지금 우리 거론되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 또 무슨 자기 관련 뉴스 비판하는 거하고 아니 이거 강제로 억지로 편성해달라 그게 뭐 협조 요청이지만 KBS의 위상에서 볼 때 그게 협조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압박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편성본부에서 이제 좀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본부에서 보도본부에서는 연락받은 게 없어요? 말씀하세요. 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 지금 어차피 뭐 보니까 박장군 사장 날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네, 제가 숨긴다기보다도요. 이 어느 기관이라든지 취리처라든지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이 언론사와 또는 방송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이 8월 8일 날 행사만 중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틀 전에 경축 공연까지 중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압박이었다고 제가 제보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김장겸 위원님, 저희 위원장실에서 화환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에 대한 근거는 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직원을 대시면 되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그 대관과 연락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담당자의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겁니다. 지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답변한 거 아니니까 말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위원장실에서 화환을 보내달라고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거를 대고 의정활동을 하셔야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저희에게. 저희 의원실 직원 누구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관이나 그리고 법률 담당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무슨 조작된 자료를 봤어요? 그게 무슨 조작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 지금 직원 안다고 하셨거든요. 그 직원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의 명예가 걸린 거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실에서는 아무도 연락한 바가 없고 대관이나 담당자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 이러는데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안 부릅니다. 그 왜 부릅니까? 그 직원을 부르면 되지. 그 직원이 누군지 예, 찾아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거짓 혹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질의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음해하면 안 되죠. 아니요. 이진숙 위원장이 아니고 직원이 했다는 거고 이진숙 씨는 모릅니다. 사실을. 이진숙 씨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알 수가 없죠. 이진숙 씨하고 우리는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보고한 사람.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라 저는 뭐 딴 건 상관없고요. 그 직원 누군지 저 간사님 잠깐만요. 일로 와. 저 김장겸 의원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30일에 종감 때 이미 이진숙 씨는 증인인데요. 네, 그날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진숙 씨도 저하고 통화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숙 씨가 제가 요청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이진숙 씨한테 화환을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직원의 보고를 받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진숙 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원이 중요한 거죠. 이건 뭐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일. 네, 나와서 밝히면 됩니다. 네. 어쨌든 대관이나 공식적인 통로에 요청한 바가 없다는 건 그 방미통위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김영관 처장님. 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제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만 사실의 왜곡,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딸이 결혼식을 2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딸은 작년 8월 양가 부모와의 협의하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준비 중인 시험과 그 후 원서 접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올해 9월 내지 10월에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딸에겐 9월이 더 좋았는데 9월에 예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10월에 겨우 날을 잡았다고 합니다. 사랑제 예약 과정에 특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딸은 작년 8월경부터 예약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제 아이디로 절차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밟아 대기하고 클릭해 사랑제에 기예약자의 취소가 생겨 신청 경쟁을 거쳐 확정받았습니다. 제 아이디로 신청되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클릭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과방위 관련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살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국감에서도 모든 기관이 청첩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도 청첩장을 보냈고 화환까지 요청했다고 주장하니 그러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경우는 오늘 그나마 방통위의 확실한 답변으로 화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방위 행정실이 피감기관인 것처럼 오도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과방위 행정실에 청첩장을 준 것은 말 그대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위원장 집에
혼사를 알리고 시간 되면 밥 한 끼 먹으러 오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청첩장에 의도적으로 카드 결제 기능을 넣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청첩장 준비는 결혼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저는 엄마 아빠의 계좌번호만 빼라는 의사 전달만 하였습니다. 양식은 업체로부터 받은 것인데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카드 결제 항목이 들어간 것을 나중에 딸이 인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통해 논란이 된 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한 즉시 딸이 카드 결제 항목을 뺐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로 입금된 축의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예식 장소 예약이나 식 진행 등의 보좌진을 동원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힘 의원이 누군가 부조를 준비해 갔는데 받아서 놀랐다고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 역설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보수 종편 두 곳 관계자들이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 고등학교 친구들이 부조를 받다 보니 친지와 피감기관 보수 정편 대표를 알 길이 없어서 그냥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다 돌려주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딸 혼사가 거론되는 순간 이 결혼식은 사적인 영역을 넘은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제주도 국감날 제가 모든 것을 인지하게 됐고 전날 그래서 빨리 부적절한 부조를 급히 돌려주는 과정에서 보좌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날 방송과 관련해 김영 간사를 공범으로 표현한 부분은 유감이며 김영 간사에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방송을 보셨다면 딸이 결혼한다고만 말하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결혼한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날짜 그 시간이 각인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을 계속해서 딸 결혼식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시니 저로서도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 간사에게 미안합니다. 이 부분은 공범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 지적들을 돌이켜보면 혼인 당사자의 계획에 따라 올해 가을이 적합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장소나 일정, 부조와 화환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혼자 많이 자책하며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정치는 모든 진영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